그래, 너희 어머니가 어떻단 말이냐? 저 죽어가요, 아파서. 어디가 아프다든. 겨워요. 그러고 말 못해요. 알타가 낫지. 어머니와 딸, 강경의 추억. 가을이 깊었다. 장문의 딸 예쁜이는 부자 이춘식의 호강첩으로 팔려갔다는 소문이 읍촌간에 자자하게 퍼졌다. 둘째는 처음에는 고지듣지 아니하였다.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그러나 새록새록이 들어오는 소문은 그로 하여금 괴로워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가슴을 졸이며 알아본 결과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 과부의 외아들인 그는 단 하나의 희망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다. 지금 그녀와의 짤막한 과거를 돌아본다면 그나마 희망이 넘친 행복한 날이었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나본 그 순간에 다만 한 번만이라도 시원한 말을 나누고 떠났다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잊어보려 하였다. 그러나 자기로서도 알지 못할 쓰림과 질투의 불길이 날이 갈수록 무섭게 타올랐다. 그는 자기의 생사를 헤아리지 않을 만큼 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얼굴은 파리해가고 가뜩이나 무거운 입이 철문같이 굳게 닫혀버렸다. 그리고 그의 발길은 밤마다 번번이 읍등새 솔밭을 찾게 되는 것이었다. 그는 소나무 밑에 벌썩 주저앉아서 노송나무를 힘껏 껴안고 차츰차츰 깊어가는 가을밤에 고즈넉히 잠든 송화읍을 내려다보았다. 전에 볼 수 없던 함석집들이 가운데 들어앉아 둘러앉은 초가집들을 노려보는 듯 비웃는 듯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다. 찰나에 떠오른 눈, 비웃는 그 눈, 천진한 어린 자기를 속인 말끔한 거짓말이 그의 전 신경을 비상히 흥분시킴을 따라 쓰라렸던 과거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였다. 젊어서 남편을 잃은 그의 홀어머니는 어린 그를 하늘같이 믿고 여름이면 긴 품을 팔고 겨울이면 싹바느질 같은 것으로 그날 겨우 살아갔다. 둘째가 12살 나던 해 가을이었다. 여름철이 들어서면서부터 그의 어머니는 소화불량증을 얻어 노상 굶다시피 하면서도 싹김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철이 바뀐 어느 날 그의 어머니는 견디지 못하여 하던 일을 겨우 대강대강 마쳐버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정신없이 자리에 눕고 말았다. 어린 둘째는 솔가리를 긁어다 놓고 방으로 들어왔다. 오마이! 언제나 그는 방문을 열어잡고 이렇게 부르곤 했다. 여러 날 신고에 두 눈등이 푹 꺼진 그의 어머니는 왜? 겨우 눈을 뜨고 아들을 보았다. 군데군데해진 잠방 적삼이라든지 발꿈치가 쑥 나온 목다리가 새삼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였다. 곁에 앉은 아들의 손을 어루만지며 배고프겠구나. 아파서 나는 밥 못하겠으니 식은 밥이라도 갖다 먹어라. 아이고. 그녀는 긴 한숨을 푹 내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렸다. 둘째는 부엌으로 나가서 들그렁들그렁 하더니 조밥바리와 된장 그릇을 안고 들어왔다. 그는 씩씩해가며 나무단 끌어들이듯이 밥술은 큼직큼직하였다. 불이 나게 푹푹 퍼먹은 그는 숟갈을 넣고 오마이, 나 배불러. 오냐. 그는 그릇을 버려둔 채 어머니 곁으로 달려와서 눕자마자 코를 골아넘겼다. 그의 어머니는
똑부러지게 아픈 곳은 없다 하더라도 전신에 맥을 줄 수가 없으며 따라서 호흡이 곤란해졌다. 나중에는 가래까지 올랐다. 방 안은 찬바람이 실실 돌았다. 새어드는 달빛은 아들의 얼굴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그녀는 젖먹던 힘을 다하여 이불을 끌어다 아들에게 덮어주었다. 자기의 병이 위중할수록 막연하게 어린 아들의 신세가 불쌍해 보일 뿐이었다. 따라서 하늘이 무서워서 저 어린 것을 놓고 내가 아주 죽나 보다 하는 끔찍한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가래가 성해지고 바람에 밀려다니는 나뭇잎에 와사기는 소리와 요란스럽게 들리던 벌레 울음소리가 차츰차츰 가늘어지며 주위가 암흑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때 그녀의 가슴은 죽음이란 것 앞에서 마지막으로 울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잠든 아들을 깨워보려 했으나 태산 줄령이 콱 내려앉은 듯하여 손가락 하나 까닥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눈은 점점 흰 자위만이 남기 시작하였다. 벼랑간 둘째는 왈칵 일어났다. 오마이, 나 오줌!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흔들었다. 요강 달라오! 오줌은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는 두 눈을 딱 감고 시원하게 눕고 나서 그 자리에 되는 대로 누워버렸다. 오줌은 사정없이 그의 해진 옷 속으로 푹 젖어먹었다. 그는 참결의 괴로움을 느끼고 벌떡 일어났다. 오마이! 갑자기 추움과 무서움이 휘딱 들어 두 눈이 올랑해졌다. 둘째는 어머니 곁으로 바싹 다가앉아 흔들었다. 오마이! 어머니는 정신이 뻔하였다. 그러나 마치 가위 눌린 사람 모양으로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었다. 하도 대답이 없음에 안타까워서 둘째는 머리맡으로 가서 그의 어머니의 눈을 보았다. 그는 갑자기 무서움을 느꼈다. 오마이! 왜 그래 오마이! 오마이! 그는 어머니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아들의 우는 것을 번연히 아는 어머니는 어떻다고 말할 수 없이 슬펐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아무것도 분간치 못하게 되었다. 둘째는 한 손으로 눈물을 씻으며 또 한 손으로 성냥을 더듬어 불을 켰다. 오마이, 나보라오, 어서야! 어머니의 감긴 눈을 뻐기고 들여다보았다. 어머니는 무엇이라고 중얼거렸다. 음성은 들리지 않고 입만 놀렸다. 좀 크게 하련마. 어머니의 입술을 똑똑히 들여다보며 그대로 입술을 놀려보았다. 주부. 얼핏 작년 여름에 엉덩이의 종기로 인해 어머니와 주부 의원네 집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주부? 내가 갔다 와. 그는 우뚝 일어섰다. 문 밖으로 뛰어나오자 무서운 김에 오마이, 나 가, 응? 이런 말을 남기고 앞으로 뛰었다. 꼬불꼬불한 눈두덩을 지나고 판머리를 지나 읍등새 솔밭 사이로 들어섰다. 바람에 솔폭이 흔들리는 소리가 동무들에게서 들은 옛날 이야기에서 나오는 무서운 범이 나오는 듯. 그리고 자기의 발자취 소리에 놀라 휘끈 돌아보면 둥그런 달이 자기를 따르는 것이었다. 그 무서운 솔밭도 지나고 외나무도 건너지른 쪽다리를 기어 건너서 새로 닦은 큰 길 위로 들어서 줄다름질 쳤다. 의원 집까지 다 온 그는 팍 꼬꾸라지자 두 걸음을 쳐서 일어났다. 단숨에 돌층계를 올라서 차디찬 대문짝에 착 달라붙었다. 오마이, 문 열어! 얼결에 빽 소리치고 숨을 죽이고 엿들었다. 여기저기서 개짖는 소리만이 점점 요란스럽게 들렸다. 문 열어요! 전신에 땀이 훈훈히 흐르며 눈물이 그렁그렁 떨어졌다. 눈을 딱 감고 대문짝을 쳐내리고 나니 안으로부터 인기척이 나며 문이 방신 열리자 뚱뚱한 주부가 나타났다. 왜 나이냐? 자다가 나온 텁텁한 소리였다.
둘째는 반가움에 와락 달려들어가 칵 메어 달렸으나 한참 동안은 말을 못하고 애만 썼다. 그는 달빛에 둘째의 얼굴을 비춰보니 한 번 본 아이 같았다. 그는 머리를 돌려 생각해 보더니 너 종기로 앓더내지? 네, 우루마이, 우루마이. 숨이 찼다. 그래, 너의 오마니가 어떻단 말이냐? 저 죽어가요, 아파서. 어디가 아프다든. 겨워요. 그러고 말 못해요. 의사는 둘째를 물리쳤다. 알타가 낫지. 울지 마라. 내일 아침 내 갈 것이니까 어서 가거라. 나 혼자요? 안타까운 듯이 의사를 쳐다보았다. 그럼 의사의 머리에 아직 새로운 것은 작년 약값도 절반도 받지 못한 것이었다. 그리고 밤도 오래고 더구나 촌이 되어 가고 싶지 않았다. 올 때도 너 혼자 왔니? 네, 갑시다. 우리 집에. 네? 파투 대들어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내일 가겠으니 어서 가거라. 자기 어머님 같은 사람인 줄 알고 대들었으나 사정없이 그를 몰아낸다. 내일 간다. 잘 가거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문빗장을 걸고 들어가 버렸다. 둘째는 멍하니 섰다가 문 사이로 들어가는 의사의 뒷덜미를 바라보았다. 정말 오겠소? 아무 대답 없이 안대문까지 쾅 닫혀버렸다. 둘째는 대문 밖에 우두커니 서서 누가 또 나올까 하고 기다리다 못해 두 주먹을 부르짖고 앞으로 뛰었다. 나무도 산도 얼씬얼씬 움직였다. 집까지 달려온 둘째는 방문을 벼락같이 열고 오마이! 뛰어들어 어머니 가슴에 팍 엎어졌다. 문바람에 등불마저 꺼져버렸다. 둘째는 어머니 얼굴 위에다 얼굴을 마주대고 주부가 안 오지. 내일 오겠대. 응? 뜨거운 눈물이 차디찬 송장 위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곁집 닭은 회를 치고 꺾기요 하고 울었다. 여기까지 생각한 둘째는 깊이 깊이 가라앉았던 분까지 왈카닥 치물려 하늘을 뚫을 듯하였다. 그는 두 주먹을 다져주고 벌떡 일어났다.